신규 브랜드의 그 이름을 어렵사리 개발해서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엔 뭘 해야 될까요? 자식을 낳은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 아이의 몸과 마음, 지식이 계속 성장해 가는지 그 가치를 측정해서 지원을 해주시죠. 브랜드 역시 시장에 나간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의도한 인지도와 그 다음에 이미지가 제대로 형성돼 가는지를 지속 측정해 가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이 브랜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나 연초에 브랜드 대상, 브랜드 파워, 브랜드 가치라는 신문기사 내용 보셨을 거예요. 각 품목군별로 브랜드 파워 1위, 2위, 3위 뭐 쭉 줄을 세우는 그런 기사들 말이에요. 자, 브랜드 파워나 브랜드 가치라는 개념으로 신문에는 많이 나가지만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자산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브랜드 에쿼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인지가 돼 있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들로 딱 자리 잡혀 있느냐, 그걸 우리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업과 사람들 마음속에 인지도와 이미지가 거의 없는 또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회사를 사고 팔 때, 소위 M&A 할 때 브랜드 가치를 서로 가격으로 달리 환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측정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네, 고객의 마음속에서 측정을 한다. 그래서 보통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물어봅니다. 이 브랜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이미지가 어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미지별로 얼마나 동의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마케팅에서 측정해서 지표화합니다. 그걸 가격으로 환산하는 거겠죠. 앞서 8주차 첫 번째 브랜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브랜드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 살펴봤죠. 예, 그래서 고객들 구매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코스트를 줄여줌으로써 고객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와, 구매한 후에도 고객들은 이왕이면 브랜드 있는 제품은 심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더 갚게 된다. 거기서 더 나가서 주위의 구전 효과, 좋아요도 많이 추천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기업에 주는 가치는 뭘까요? 기업에 주는 가치는 포피별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8주차 첫 번째 브랜드 개념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해마다 100대 기업, 뭐 100대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측정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군요. 이 부분을 각각 측정 요소로 평가를 해서 점수화한 다음에 전 세계 기업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케팅에서는 주로 요 브랜드 스트렝스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브랜드 스트렝스 부분을 이 측정 업체에서는 과연 어떤 구성 항목으로 세부 측정하느냐 봤더니 여기 나온 요 부분들입니다. 역시 제가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때요? 빨간 줄로 제가 친절하게 밑줄을 그어놨는데 대체로 우리가 마케팅에서 배운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브랜드 진정성, 그죠? 그 다음에 경험이란 얘기도 나오고, 소비자 니즈 얼마나 충족하느냐, 그 다음에 포지셔닝에서 배운 차별화된, 그리고 어떤 경험,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체험이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보이느냐, 즉 브랜드 인지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게 인식되어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역시 마케팅에서 배운 꼭 중요한 개념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각각 물어보고 그거를 정량화해서 아마 브랜드 스트렝스라는 개념의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동일한 측정 잣대를 갖고 인터브랜드는 2001년과 2019년을 이렇게 순위를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브랜드 가치 시장이 2배로 커졌다는 거, 원의 면적으로 비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회사들의 순위도 많이 바뀌었죠. 예,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예, 최근에 보면 그래도 세계 브랜드 가치 10위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IT 기업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자산 하면 이 구성 요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 이미지들로, 매출액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좋은 이미지들로 연상을 하느냐. 그 정도를 갖고 보고, 어떤 특정 기관에서는 추가로 이 브랜드 로열티를 갖고 이제 새로 측정하는 요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브랜드 로열티. 특정 상표, 브랜드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재구입을 해주느냐. 그거를 이제 로열티. 이것도 지표로 측정해서 같이 합산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인지도, 이미지로 우리가 확인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부족하면 우리가 포피 활동을 다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서 할 수가 있겠죠. 확인해 가면서 피드백을, 포피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다. 브랜드 자산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자,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용어가 있죠. 예, 기억한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난다. 즉 어떤 브랜드 이름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힌트나 단서를 주어주고, 이 브랜드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기억이 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yes라고 하면 그건 제인, 브랜드 제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특정 브랜드 이름이나 단서를 안 주고 너 주관식 안에다가 기억해내봐. 라면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아무거나 써봐. 그럴 때 나오면 그건 회상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회상이 있다. 여러분 라면 얘기가 나왔지만 편의점에 라면 엄청나게 많죠. 종류가.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라면 하면 굉장히 친숙하고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한번 적어보라. 기억해내봐라. 기억이 나느냐가 아니고 기억해내봐라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 종류밖에 기억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뇌구조상 생각보다 각 품목별로 자리 잡고 있는 주관식 회상으로 떠올리는 브랜드 수는 굉장히 제약적이다. 이 공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광고를, 반복 광고를 엄청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힌트를 주는 정도의 간소한 기억력에 초점을 맞춰서 포피나 광고 활동을 할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서도 안 줬는데 주관식으로 우리 브랜드 이름을 기억해낼 만큼 아주 파워풀한 회상을 목표로 할까? 역시 그거는 케바케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상황이란 브랜드 출시 시점 초기에는 아무래도 제인 쪽에 초점을 맞춰서 광고 전략을 하는 경우도 꽤 있겠고, 제품 특성에 따라 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번 볼까요? 대리운전 전화번호 여러분 지금 이 회상해 보세요. 주관식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떠오르는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은 또 기억하시네요.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CM송 아닌가요? 네, 1577 엄청 반복해서 나오죠. 이 로고송을 활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리콜을 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대리운전 전화번호는 우리가 갑자기 떠올려서 갑자기 밤에 회식 끝난 다음에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는 회상적인 차원에서 목표를 지향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라면 아까 여쭤봤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 하면 이거는 여러분 회상으로 생각나기 힘든 단어 수와 단어 구조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제인의 초점을 맞추면 된다. 왜? 우리가 보통 편의점 가서 우리가 집에서 욕구가 딱 느꼈을 때 불닭볶음면, 까르보 불닭볶음면 이렇게 떠올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편의점에 가서 그 색깔, 까르보의 특별한 그 색깔과 그 이름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본 기억이 나고 이러이러한 굉장히 매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라고 기억이 단서를 주고 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제품과 로고를 눈에 확실히 띄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반복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매장에 갔을 때 쉽게 기억해내도록
재인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이라도 기억이 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편의점에 갔는데 특정 브랜드를 봐도 기억이 안 나면 그건 말짱 꽝이죠.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구매 장소의 시점에서 우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쉽게 떠올리도록 한다. 그건 제인입니다. 우리 브랜드 이름을 보고 그래도 안 떠오르는 브랜드보다는 우리 브랜드가 떠오르면 목표 달성이라는 거죠. 회상이라는 건 뭐냐? 집에서 욕구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브랜드 이름이 떠오르는 그런 품목군의 성격에는 이 회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브랜드 자산과 관련된 구성 요소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자, 우측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세븐업 하면 소비자들이 떠오르는 그 소비자들의 뇌구조 속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입니다. 어떤 단어든 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계층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 그들의 세븐업에 대한 뇌구조는 이런 연상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여러분 딱 보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 보이시는 바대로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 이미지도 있고, 어떤 거는 속성과 관련 없는, 또 어떤 거는 기업 특성에 관련된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의 오너와 관계된 어떤 이미지도 개별 제품 브랜드의 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냐?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과연 우리가 그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기대했던, 소비자 정말 이걸 떠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원했던 이미지들이냐,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를테면 우리는 정말 이 깨끗함과 밝은이라는 이미지가 애초에 목표했던 핵심 이미지다. 그럼 이 이미지를 갖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깨끗함에 대해서 세븐업의 정도를, 생각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해서 계속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브랜드 이미지를 물어보기 전에 브랜드 인지도를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면도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서서 배운 브랜드 리콜이죠? 예, 강력한 정도의 기억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로 안에 뭔가 하나의 브랜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브랜드 종류별로 물어봅니다. 그 브랜드가 우리 회사 브랜드면 아쉽지만 물어봐야 되겠죠? 힌트를 주고요. 자, 질레트 면도기가 지금 안 나왔어요. 가로 안에. 그러면 제인의 형식으로 브랜드를 알려줍니다. 자, 질레트 하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이런 거는 뭐라 그랬죠? 브랜드 제인이라고 했습니다. 레코그니션, 재인식된다. 재인. 그죠?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자, 그러면 고객이 기억이 나네요, 들어본 적 있네요 라고 제인에 응하면, 그러면 그 브랜드를 갖고 이제 물어보는 게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브랜드 이미지. 그 브랜드 질레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키워드, 연상 단어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면도기라고 이렇게 답하죠. 자,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 많은 브랜드 이미지의 단어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이 제품 범주로 나오는 성격도 있다. 이런 건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 면도기 전체를 커버하는 제품으로, 브랜드로 인식을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각된 품질이나 어떤 고객의 속성, 베네핏 같은 걸로 이제 고객들이 얘기합니다. 페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충치 예방이죠, 당연히. 그죠? 뭐 이런 것들, 아주 원래 페류가 원했던, 의도했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동일하다 하면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브랜드 개성 같은 의 성격의 브랜드 이미지들도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 코카콜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건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시골 미국인이요. 펩시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예, 이게 코카콜라와 펩시 회사가 각각 원했던 브랜드 정체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코카콜라 입장에서 볼 때 요새는 혁신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많은 비용이 들겠죠. 시골을 지워버리고 도시로 바꿔야 되는, 네, 그런 이미지 변화에 시간과 돈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배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 관점에서 느끼는 연상되는 이미지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 이미지의 결과를 보면서 좋아하는 기업도 있고 한탄하는 기업도 있겠죠. 자기네들이 원래 의도했던 기업 관점의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기업 관점. 기업에서 처음 브랜드 런칭할 때 앞으로 1년 후에 조사하면 실제 브랜드 이미지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게 이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처음 기획할 시점에서 의도하고 있는 고객의 브랜드 이미지. 자, 서로 요게 일치돼야 좋겠죠? 사실 이걸 완전히 일치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지 1, 2위와 기업이 원했던 애초에 원했던 아이덴티티와 동일하기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원래 우리 차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야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정했는데 실제 조사의 결과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재벌 2세들이 껄렁껄렁한 애들이 타는 차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굉장한 괴리감이 크죠. 자,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기업은 뭘 해야 됩니까? 물론 고객들의 사용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고객들의 몫이죠. 그죠?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겁니다. 저번에 얘기한 포지셔닝 컨셉을 개발해서 일치화되도록 이렇게 자꾸 조정해 줘야 되고요. 이를 위해 광고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일관된 포피 믹스를 서로 딱 조합되고 일관되게 함으로써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배우신 브랜딩을 마케팅과 포지셔닝과 한번 비교하는 각에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보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랜딩은 마케팅과 비교해보면 왠지 소비자 마음속에 좀 더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마음속을 설득하면 주머니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렇게 풀로 당기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 브랜딩을 포지셔닝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포지셔닝은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나만 여기는 경쟁 브랜드 관점 대비 어떤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게 포지셔닝. 여러분 지난주 중간고사 때 포지셔닝 작업했죠? 예, 지금 말하는 브랜딩은 경쟁사 관점이 아닙니다. 경쟁사는 나는 관심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우리 제품이 먼 훗날 이런 식으로 고객 마음속에서 이미지로 떠올랐으면 좋겠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가요? 소비자 마음과 자신의 싸움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주 과제 말씀드립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성하는 거고요. 제출은 본 영상, 지금 마지막 영상의 공개 댓글에 지난번처럼 한 줄의 어떤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의 형태로 작성해서 학번과 함께 노출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별도 이메일로 작성하는 거 아니죠? 네, 작성 포인트는 우선 간단한 문장이나 형태, 단어의 형태는 제가 앞서 이런 얘기들을 마중물로서 참고 자료로 드렸어요. 이런 걸 잘 고려하셔갖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 작성 포인트는 포지셔닝 지난번 중간고사 때 여러분 지금 신규 브랜드의 포지셔닝 컨셉을 이제 개발하는데 그것과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작성을 해달라. 그리고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보시면서 뭐 그렇게 부담 많은 작업은 아니죠? 예, 부탁드립니다. 이만 강의 마칩니다.